자, 전기기술사 실무과정 대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이러한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형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인데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주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입니다. 나머지 연료전지라든가 뭐 이런 분야들도 있지만 그 포션이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이 다 태양광 발전이고 그 다음으로는 풍력인데 이것은 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으로 나눌 수가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르죠. 요거 하나를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요것을 셀이라고 부르고 요것을 모듈이라고 부르고 이 전체를 어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각각 모듈을 조합을 해서 접속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접속반이 필요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모듈이 이 인버터로 접속이 되는 것이고 이 인버터가 TR과 스위치 기어를 통해서 다시 154 변전소로 154 민자 변전소죠. 그러니까 154 변전소로 에서 승합이 되고 한전 계통과 연계가 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태양광 발전소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100메가와트급 이상인데 이렇게 100메가와트급 이상 대형 태양광 발전소는 154 계통으로 연계가 돼야 되고 154 계통으로 연계가 되려면 이 변전소도 지어야 되고 뭐 전기실은 당연한 얘기겠죠. 각 모듈들을 인버터를 통해서 229으로 승합을 하려면 229kV로 승합을 하려면 당연히 전기실이 있어야 되고 이 전기실뿐만 아니라 154 변전소까지 건설을 해서 이것을 계통에 연계하는 형태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스카다 형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매우 높죠. 단순히 계산만 하더라도 우리가 모듈 하나를 지금은 뭐 600 와트급까지 씁니다만 예를 들어서 모듈 하나를 500와트라고 하고 이것은 500와트의 크기는 보통 우리가 1 곱하기 2 메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영 때문에 실제로 부지를 차지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계략 뭐 2 곱하기 2라고 했을 때 이 500와트를 조합을 해서 100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양의 모듈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이 모듈 하나하나를 다 관리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스카다에서 발전량을 모니터링 하면서 어느 개소에 문제가 있구나 어느 개소에 뭐 접속 포인트가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다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해서 개통 연계를 하려면 최근에는 한전이라기보단 전체 개통을 관리하는 것은 전력거래소죠. KPX에서 신재생 발전소 쪽으로 간발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카다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뭐 4개소에 짓는다. 이렇게 4개소에 짓고 이것을 또 중앙에 있는 센트럴 스카다로 다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또 여기에 부가적으로 센트럴 스카다가 또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고 다음으로는 주요 구성 요소인데 먼저 모듈이 되겠습니다. 모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계열과 화합물 계열, 연료감응형 크게 나눠지는데 연료감응형은 우리가 빌딩 일체형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빌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외장재 자체를 태양광 모듈로 사용하는 거고 통상적으로는 수요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다 실리콘 계열을 쓰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결정과 다결정이 뭐 다결정 같은 경우도 많은 비율로 적용이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다 단결정이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다 단결정 실리콘 계열의 단결정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W급이 주로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600W로 발전을 했고, 이것은 계속 향후에도 계속 용량이 커질 겁니다. 계속 용량이 커지는 거고, 이 모듈 하나가 600W급이고 지금은 대부분이 다 양면 모듈의 하프셀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프셀 방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듯이 중간에가 이렇게 잘려져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영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쪽에서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이 하프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프셀 방식이고, 양면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레이가 있고 있으면 이쪽에서만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으로부터 반사된 빛이 뒷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용을 하고, 이론적으로는 단면 모듈보다는 최대 20%죠. 20% 정도 출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뒤에서부터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거의 얼마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뭐 그렇게 발전 효과가 크진 않은데,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단면 모듈이나 뭐 양면 모듈이나 가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600W급 양면 모듈을 주로 적용하고 있는 추세고,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뭐 변압기를 사용하느냐 유무에 따라서 뭐 상용주파 전압 방식, 무변압기 방식, 고주파 절연 방식, 그다음에 스트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중앙 집중형으로 할 것이냐 분산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는 있는데, 결론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다 변압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용주파 변압 방식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고주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계통에 그대로 인버터가 그대로 연계가 되게 되면 고주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력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변압기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다 이 변압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센트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스트링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각 스트링별로 인버터를 하나씩 다 두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발전 효율은 높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센트럴형이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뭐 인버터를 어떤 타입을 쓸 것이냐기보다는 어떤 용량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가 실무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kW 정도 레벨이 있고, 또 700에서 800kW 레벨이 있고, 1에서 2메가짜리의 아주 대형 인버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뭐 프로젝트별로 어떤 인버터를 쓸지 천차만별인데, 대략적으로 보면 100메가와트급 대형 태양광 발전에서는 1, 2메가 레벨의 큰 인버터를 사용을 하고, 10에서 20메가와트급 중형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700에서 800kW 레벨, 그 다음에 소형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kW 정도의 인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버터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kW짜리 열대를 해서 10메가를 만들게 되면, 1메가죠, 1메가를 만들게 되면 100kW 열대보다 1메가짜리 한 대 인버터가 가격적으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측면이 있고, 대신에 인버터가 나가게 되면 그만큼 발전 손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대형 태양광 발전일수록 인버터 용량이 커지는 추세에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고, 다음은 전압입니다. 인버터 용량을 결정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전압인데, 전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전압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게 되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감전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높아지지만, 어쨌든 효율과 경제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종래에는 600에서 700V 정도의 전압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인버터로 입력되는 전압이 1500V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요 정도 레벨, 그리고 최근에는 1000에서 1200V 정도, 그리고 뭐 아주 최근에는 1500V 정도까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좀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철제 구조물과 스테인레스와 알루미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각각의 뭐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부재가 가벼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압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압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형이라든가 뭐 이런 조금 단점들이 발생을 하고,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매우 우수한데 가공이 어렵고 또 무게가 무겁죠. 그런 단점이 있고, 강제 같은 경우에는 부식에 조금 약해서 용융 아연 도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부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최근에는 이 포스맥이라는 강판을 많이 적용합니다. 이것은 뭐 특정 회사의 제품 이름이기 때문에 뭐 포스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뭐 포스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는데, 철제 베이스인데 기존의 용융 아연 도금에서 그 합금을 조금 변형시킨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융 아연 도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 현장에서는 이 포스맥이라는 재질의 구조물을 적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전기실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겠습니다.